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와 이슈,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공기가 차갑지만 낮 동안은 예년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월요일 출발부터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어떤 쪽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본격적으로 STO 법제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핑거와 K옥션, 갤럭시아, 머니투리와 같은 STO 관련주들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따스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던 쪽은 조선인데요. 미국이 MRO 분야의 문을 한국에 개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오늘 HJ중공업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광밴드, 케이프와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오늘 여행주들도 좋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함께 보실까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반도체도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젠스항 CEO가 삼성전자로부터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조만간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이 이뤄져서 본격적인 납품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한 주 알테오젠에는 갑작스레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됐습니다. 6거래 연속 하락 보였고요. 한 주간 시가총액이 7조 원 넘게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할로자임 특허 침해 가능성, 2대 주주 주식 매도설, 매출 로열티에 대한 논란, 그리고 대규모 유상 증자와 같은 이런 루머들이 쏟아지면서인데요.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한 주간 3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 또 알테오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7거래일 만에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실적 개선에 성신호가 켜지고 내년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의 맑은 하늘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 중에서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 3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나텍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흐린 뒤 갤 기업으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WCP인데요. 이 종목 역시 흐린 뒤 맑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KB증권에서는 단기 실적에 대한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에 대한 반등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27,000원에서 1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오전장을 되짚어보고 남은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상승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거래 연속 현 선물에서 동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또 11월의 마지막 한 주 월요일인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미 있게 반등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7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1,4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시장 쪽에서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상승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위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선물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요. 바로 연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지속적인 어떠한 저가 매수와 그리고 추가 반등을 이끄는 연기금을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 종목 수는 50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에 걸쳐서 업종과 종목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수혜주 관련한 종목들도 조선이라든가 전력설비, 우주항공 등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까지 급락을 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고 2차 전지도 호재성 재료 등이 일부 나오면서 상승 흐름들 또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면서 IT 소부장 쪽들도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수혜주가 됐든 또는 피해주가 됐든 단기납부가 됐든 이러한 업종이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고른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환율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올해 마지막 이제 금통위가 28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또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공개될 FOMC 의사록, 여기에 또 PC 발표까지 대기가 하고 있는 이번 주 시장입니다. 저희가 오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금리 결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서라든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동결이 우세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400원 이상이 아니라 1,380원이나 90원대에 이루어진다라면 워낙 매수가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미국은 12월에 금리가 한 번 더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긴 한데 금리 인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 FOMC 회의 의사록이 결정이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는 상당히 우리 시장의 심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바로 코스피 시장의 이런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달까지 한다면 5개월 연속 음봉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때도요. 이렇게 3개월 연속 급락한 이후에 어떤 대규모 부양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기 때도 이렇게 지난 2021년에 5개월 연속 하락하고 반등을 주고 이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마치 최근에 이런 물론 밑에 꼬리가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5개월 연속 코스피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낙폭 과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번 주죠. 29일 날 종가상으로 2,542포인트가 만약에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은 4개월 만에 월간 단위로는 양봉, 상승의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금요일 날 종가 2,542포인트 이상이 잘 마무리가 될지 코스피 시장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안타까운 것은 코스닥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 보시면은 8개월째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 8개월 연속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지난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이렇게 소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딱 2개월만 상승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735포인트 이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렇게 지지골이라도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철저하게 지수의 어떤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섹터와 종목별 순환 흐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던 소위 트럼프 2.0 피해 관련주들 오늘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IT도 올라온 것처럼 이런 소외주들과 그리고 또 트럼프 2.0 수혜주들의 또 순환매를 대응하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이러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 그리고 미 FOMC 의사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또 오후장에도 트럼프 2기 수혜, 피해 소외주들 속에서의 순환매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가 좀 공략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좀 공략해 주셨던 YJ링크가 뭐 장중에 9%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YJ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13,000원부터 12,500원 이렇게 매수 존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SMT와 관련돼서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 또 자율주행 쪽, 그리고 또 스페이스 X 쪽.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쪽의 두 가지의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30분 봉으로 여러분들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주가가 어떤 급변동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1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11,600원까지도 밀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은요. 하단부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가 이렇게 급감돼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오후 시간대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 13,000원 초반 자리를 내려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5,000원 라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현재 이 자리가 만약에 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15,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위치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이 15,000원 라인을 돌파해 주는 그러한 모습도 지금은 이 14,000원부터 13,500원에 있는 이 지난 21일 날의 이 윗꼬리 부분들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YJ링크 지난주 금요일에 서동구의 골든타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권이실 텐데요. 15,000원 라인까지 돌파 여부 한번 지켜보자라는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이제 시장 마감까지 한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오후장에 저희가 좀 발빠르게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사실 조선 기자재 쪽들이 지난주에 연출되었던 성광밴드가 중심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조선업종 중에서 LNG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누적적인 수주 68억 달러 정도, LNG 선에서만 22척을 수주해야 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100억 달러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밸류체인 경쟁력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 LNG 쪽에서는 미국의 조선 해운 업종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 셰일가스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LNG 발주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연간 매출은 YOY 기준으로 22.9% 그리고 영업이익은 104%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우스에서의 어떤 그 평균 목표가라고 그럴까요? 최소 15,000원에서부터 17,000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의 모습들인데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지난번이었었죠. 바로 7월 26일 날 12,280원을 기록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12,000원 이상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0일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11,500원부터 12,000원 사이 그리고 만약에 조선업종이 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화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렸고 현대입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을 요 12,000원 이하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 1,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삼성중공업은 새로운 상승의 흐름들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 바로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1,500원 사이가 돌파가 되고 이제 확실한 안착의 자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7년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12,000원을 만약에 넘어가서 안착이 돼준다면 15,000원의 넥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중공업의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의 대응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는 삼성중공업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1조 원가량의 신규 수주 소식 전해졌는데요. 12,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시청자분들 파트너님과 장중에 좀 매매 전략도 받아보고 다양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2.0 머스크 수혜 섹터 10개 섹터 50개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대장주였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알테우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제외를 하고요. 다시 또 바이오주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트럼프 공식적으로 집권한 1월 20일 이후까지의 어떤 기간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IT 반도체 쪽들이 2차 전지 쪽보다는 노이즈가 좀 덜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바이오들을 제외하고 IT 반도체 쪽에서 SKC, 한미반도체, HPSP, ISC, 테크잉 이들 종목을 새롭게 5개를 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장중에도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방송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종목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장중에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정리해보고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테마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언급 드리는 섹터 말고도 이제 다른 다양한 섹터까지 오늘 좀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그동안 좀 이제 만약에 물리신 종목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급 흐름과 시장 흐름이 만약에 이제 지속되게 된다면 거의 이제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승력이 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핫한 섹터 한번 살펴보면서요. 관심주 한 종목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와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업종이네요. 조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켓나우 3부에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점검해 주셨던 조선인데요. 탑픽 종목으로 HJ중공업을 꼽아주셨는데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TO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딱 이 시간에 STO 관련주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테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법제화 기대감 속에 오늘도 관련주들 시세를 받아갑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추가적인 종목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던 코코아 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제품 등의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 조선입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HJ중공업 공략해 주셨었는데 뭐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흐름 지금도 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선 섹터는 내년까지도 이제 이런 호황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이 MRO 분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떠한 그런 인력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선 3사가 해결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수주 물량, 그것도 좀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의 호황은 내년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지난 8월부터 하나오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MRO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고 있죠. 현재 이제 2척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것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조금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해군이 한 370척 이상의 함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130척에서 150척 정도가 조선소에서 정비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일단 해외에서 이제 MRO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 함정을 MRO 사업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이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인데 이 회사보다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훨씬 더 이제 기자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좀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규모도 연간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수주라고 하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노리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HJ중공업을 노리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중반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지금 고점으로 한 4,600원대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정배열로 지금 구간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 3,68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100원 정도 구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좀 대규모 적자를 좀 많이 냈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 쪽 경기도 좋아지면서 이제 조선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설, 토목건설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수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건설 부분 수주만 2조 3천억 원을 지금 돌파하면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설 부분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그 조선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건설 부분에 대한 호실적 이런 것들이 좀 쌍끌이로 이제 끌고 가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된다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3,200원 정도 자리까지 3,600원 밑으로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5,100원대까지 또 단기적인 상승력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J중공업은 이미 지난주에 파트너님께서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이고 해당 종목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시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입니다. 조선 쪽과 마찬가지로 STO 역시나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오늘 관련주들 시세를 받아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테마죠. 그래서 지금도 또 이슈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제 관련 법안을 일단 발의를 하면서 부각을 받았고 또 이어서 민주당 이제 민병덕 의원까지도 이제 또 이 법제화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전부 다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에다가 또 28일 날 열리는 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이제 참석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또 한 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이 이제 28일 날 간담회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자, 서울 옥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미술품 경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STO 사업도 이 자체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소투를 만들어서 현재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이런 국내 굴지의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 계좌관리 기관 연계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관계사인 이제 서울 옥션 블루 이제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옥션 블루가
이번에 이제 STO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1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또 시리즈 C를 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잘 모집이 된다면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가격적으로도 오늘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이전 주가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든가 누리든가 둘 중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윗꼬리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대략 조금 더 눌릴 때 대략 한 7,300원에서 7,100원 정도 자리까지 그 이하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이 눌렸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주식이. 그래서 재차 이제 STO 관련 섹터가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한 9,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급등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STO 안에서는 서울 옥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테마라고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뭐 코코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과자 가격 역시나 좀 인상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있어서요. 오늘 어떤 종목 좀 준비를 해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이런 이제 주요 이제 생산국들, 즉 뭐 커피를 생산하는 이제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이제 스페인의 가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식자재 관련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혜태 제과식품을 볼 건데요. 오늘 역시나 좀 상승력이 시초에 좀 강하게 나왔다가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8.5% 이상 이제 과자 가격을 지금 올린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또 해외 과자 수출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요 6,200원 이하로 5,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7,4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자 테마 안에서는 혜태 제과식품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보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3% 상승. 사실 지수에서는 나오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굉장히 강한 반등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오후장 들여서 탄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남은 2-3시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챌린지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이 일주일간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싣고 조금씩 하루 만에 그 부진을 씻어내고 확실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챌린지도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빠진 것 치고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 잘 선방을 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직까지 2가지 종목들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8가지 종목들 어떻게 하나하나씩 채워갈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종 수익률 발표되고요. 일단 오늘까지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2가지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달 들어서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조선 협업을 한국에 요청하면서겠죠. 특히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지분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루 만에 6.39%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와 통해서 선박을 직접 제조하고 정비하고 수리하는 사업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나오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39,100원 목표가를 잡아주셨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하루 만에 이 목표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구가가 39,9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월요일이잖아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혹은 익절 처리할지 리뷰 시간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로테크입니다. 우주항공 더 이상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씩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로테크 대표적인 스페이스X 수혜주 관련주로 꼽히고는 있죠. 그런데 우주론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비상 발전기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1위 업체인 제너럴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등대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이제 상단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표가를 다소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7,800원이었고요. 이번 주 내에 그 7,8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종목들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7.34%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절반 이상을 채워낸 셈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오늘 강한 시장과 함께 1313 챌린지의 출발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1313 챌린지는요,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께 또 종목들 개별적으로 리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하나오션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11%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대응에 대해서는 밴드에다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리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1차 목표가 달성 하루 만에 해드렸던 만큼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종목들 선정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주차 일단 2가지 종목으로 지금 7%가 넘어가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파트너님,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바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하나오션 분봉 기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개장 초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종가 전거래일 종가 기준이죠. 14시 2시 매수가 기준으로 11% 이상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 상승세가 이탈을 했죠. 언제 이탈을 했냐? 가격대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이 38,100원에서 38,200원 이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한번 말아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탈하니까 이렇게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종목 1차 목표가에 매도하신 분들은 크게 관계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보시면 급등 이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봉이 출현한 이후에 패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시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시 한번 크진 않지만 급등 이후에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앞서서 큰 상승이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정폭 또한 완만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 조금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3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7,000원 이탈 시에는 짧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 목표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1차 목표가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비치로테크입니다. 이 비치로테크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등대봉이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자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된 하락 추세 이후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죠.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윗꼬리를 단 캔들은 보통 하단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영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가의 고점에서 발견됐을 때에는 유성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고가에서 발견이 되면 하락을 동반을 하고요. 저가에서 발견이 될 시에는 반등이 이어지는 추세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중간에 횡보할 때 출현이 되면 보통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윗꼬리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에서 스토캐스틱,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어지면서 상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단기 포트 안에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하나오션과 비츠로테크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저희가 단기 포트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 역시나 좀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삼성중공업 고가 기준에서 10%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역시나 또 고가 기준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트럼프 수혜주로 좀 공략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권에서 이제 수익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큰 틀에 보시면 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바닥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 박스권 이후에 수렴하는 박스권 이후에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야 될 때 크게 눌리지 않아요. 조정받을 때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 고가 22,40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추가 슈팅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도 오늘 고가를 넘겼죠. 하지만 거래량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장중에 다시 밀린 흐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 밖에 받지 않고 가격 조정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되기 시작하면 급등 또한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 포트 안에 삼성중공업, 우리기술 역시나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파트너님, 이 등대 기법 적용해서 이러한 종목들 좀 공략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등대 기법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등대 기법뿐만 아니라 파도의 급소 매매 공략 기법까지 해서 여러분께 6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밴드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목표가 도달할 종목들 추가 대응 방안까지 장중에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단기 포트는 7% 넘는 성공률, 장기 포트는 13% 넘는 성공률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어떤 종목 두 가지 신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신규로 종목 2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과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유한양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미국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의 첫 번째로 진출한 폐암 치료제죠. 이 레카자의 가격이 측정이 됐습니다. 연간 3억 원으로 측정이 되는데 3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치료제의 4배에 대해 해당하는 값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경쟁 약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약품보다도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레카자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국내 상위 바이오 업체 중에 3분기 R&D 비용, 연구 개발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레카자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 회사 이뮤논시아가 코스닥 상장 이제 애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종속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 추가 공모 자금이 신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까지도 추가 진행하는 데에 따른 자금이 조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레카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상승 모멘텀 또한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재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보시면요. 자, 제가 앞서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유동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동반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정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유동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230% 가까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거의 상위급,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도 2,7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다른 기업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이렇게 자 보시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승 모멘텀 또한 충분하고 재무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큰 상승 추세 이후에 단기간 2024년도 10월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할 만한 구간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진 이후에 자 120일선 이병평균선에 이제 지지받고 반등하는 되돌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7천 원 가격 전략 잡을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기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는 마이너스 적자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6% 이상 흑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종목 특성상 편성 편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 내년에 25년도에 별들에게 물어봐, 그다음에 시그널2 탄균과 같은 신작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광고 시장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면요. 자, 단기적으로 4만 5천 원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장중 7%대라는 상승 이어서 다시 한번 조금 분봉 기준을 쉬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중요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보시면 가격 전략 5만 7천 원 1차 목표가, 손절가 4만 2,300원으로 기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5만 700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종목 참고해 보셔서 우리 포트폴리오 1313 챌린지의 포트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1313 챌린지 유한양행과 스튜디오 드래곤 새로운 종목으로 좀 신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흐름 지속적으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남아있는 5호장 대비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5호장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까지도 강한 반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 오늘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강세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들 국내 증시 단기간 눌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건강한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앞둔 조정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함께 하신다면 또 이용철 파트너님과 장중 전략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출발부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코스피가 1% 넘는 상승세, 코스닥은 벌써 3%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